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뉴스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다른 현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식이 잠잠해 보였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불을 뿜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룰 텐데, 일본 정부가 이달 말쯤에 오염수 방류할 것이다, 이 전망 관련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지난 7일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예. 보도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말쯤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이 저인망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예. 이달 하순에 방류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처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 귀국을 하는데, 이 귀국한 후에 각계 관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중요한 대목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있는데, 네. 이것 이후에가 중요하다. 이때 방류 시기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각각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예.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지의 어업조합원들이 가입한 전국 협동조합 연합회와도 일본 기시다 총리가 현재 면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어민들도 네, 달래겠다. 이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예. 결국 일본 정부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시점을 못 박아서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를 두고 아사히 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류 개시 시점을 한미 정상회의 이후로 잡은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려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고,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좀 더 공고히 하고, 특히나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의 방류 시점을 잡는다면 예. 이것이 결국 윤 정부의 부담이 되고 내년 총선까지도 아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중국이 방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예. 이런 것을 좀 내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이런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이 원활한 윤 정부의 국정 운영까지도 챙겨주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일본 입장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가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그 태평양을 대표하는 해양 국가이고 또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최강국 미국하고 이웃하고 있는 한국이 그 함께, 그것도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그 동의를 표현을 한다면 예.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최대한의 명분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윤석열 정부도 봐라, 오염수 방류 미국도 동의하지 않느냐, 우리도 함께 해야지, 이게 바로 동맹 아니가,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또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실시간 댓글로는 이제 원팀이 된 겁니까? 라는 댓글도 있고, 최근에 그 전 정권 씨가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까 홍스님께서는 또 어방결 씨를 소원하셨어요. 어차피 방류는 결정된 것 남기셨는데, 중국 입장은 다릅니다. 네, 중국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지난달부터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에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 최대 이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사실상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로 수산물이 장기간 세관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는 사실상의 수입 규제에 아하. 해당한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현재 일본 무역 관계자들이 중국의 세관 검사 강화가 수산물 외 식품으로 번지진 않을지 또 이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대립각은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대립각이 더욱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뭐 한미일 정상회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상회의 이전에는 뭐 방류 시점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보도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충분히 예. 그렇게 보여죠. 그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 시기 못지않게 지금 동맹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예.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한미일이 뭐 공동으로 공조하는 것밖에 없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과 환경 문제에 직결되는 거지 이게 군사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대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군사적 측면에서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동조하면서 공조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최근 또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해수온도 크게 오르고 그리고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어업 피해 당연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염수 방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위축은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민들의 근심이 특히 우리 도민들의 근심이 깊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먼저 오염수 방류가 더욱더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수산시장 방문하고 릴레이 횟집도 방문하고 이제 정부 여당의 스탠스 행보를 보셨는데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오염수 방류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조금 예.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있습니까? 현재 해양수산부가 1차적으로 오염수 대응 방안으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일본 후쿠시마 현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을 대상으로 이 평형수 교체 여부와 방사능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 본격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 유명 해수욕장 20곳을 골라서 여기에 대상으로도 방사능 긴급 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예상하는 어민과 수산업계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현재까지는 다소 부족한 실정인데 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지원책으로는 수산물 소비 위축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매 비축이 사실상 전부인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책으로는 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피해 어민 특별법 제정이나 수산 또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확대 정도에 이렇게 논의가 그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염수 방류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다루고 다시 처음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창원 기자가 비슷한 얘기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별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정기적으로 방사능 수치 체크하는 것 말고는 예.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만이 하나 그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타났을 경우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닷물을 다시 퍼가지고 뭐 다른 곳에 버릴 수도 없는. 아니 뭐 돌려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좀 힘든 부분이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 안심시키고 심리적 동요 일어나지 않도록 예. 수산시장 가서 해 먹는 또 정치적 퍼포먼스 보이는 게 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하는 이 자세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성실하다 이렇게 충분히 보이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뭐 과학적인 정보 제공도 그렇고 교수님 말씀대로 좀 행동으로 나서야겠고 일단 저희는 오는 18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 한미일 정상들의 반응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BNK 경남은행 이야기인데 7년간 BNK 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560
2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네, 실화가 맞습니다. 이 금융감독이 지난달 긴급 이 현장 검사를 벌여서 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7년 동안 이만큼의 규모를 이 횡령한 혐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을 했는데 예. 여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 사업 계획이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 이 직원을 보니까 여의도 투자금융본부에서 2007년부터 15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해요.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맡았다는 아하.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직원이 횡령한 사업 대출은 총 2건인데 경남은행이 이 2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또 검찰에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 횡령 정황은 내부 조사에서 한 차례 밝혀졌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서도 이미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지난 7월부터 무단 결근 중이고 지금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 그런데 순환 근무 안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횡령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 일만 했다라는 것을 또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경남은행 당기 순이익이 1,6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가량을 한 직원이 빼돌린 건데 가능한가 싶으면서도 또 7년간 또 은행은 몰랐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7년간 562억 원을 횡령한 거면 연간 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엄청 8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갔는데 은행에서는 몰랐다. 전혀 눈치를 못 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횡령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서류 위조하고 도장 위조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법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수법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부 통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횡령한 직원이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해서 그 업무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예. 보통 일반 회사나 기업들 같은 경우 공직도 최소한 2년 정도 지나면 뭐 길게는 3년 정도 지나면 주기적으로 순환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순환 인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만일에 사고가 터져도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액수는 아니었을 텐데 뭐 이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희 아버지도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10원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직전에 사례가 있었어요. 한 은행에서 또 고액의 횡령이 있었고 그때도 그 횡령을 한 사람이 10년간 한 부서에서만 근무했던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또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벌어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다 돌려받아야 하지만 그래야죠. 이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 금융권 관계자의 말에 빌리면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경우 숨겨놓은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하면 이게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횡령 피의자가 현재 연락 두절되고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이 이 직원의 가족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일부 재산을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환수 금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객이나 지역민에게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조치하겠고 횡령 자금 역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7년간 금융권 전체에서 약 1,8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이 12% 수준 약 22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의 과실도 분명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든 부재든 역시 문제점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독과 감사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문제도 분명 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내부 통제가 잘못됐으니까 이것부터 고치긴 해야겠네요. 그렇겠죠. 뭐 소잃고 양간 고치는 꼴이지만 지금 그래도 고쳐야죠. 속 피우려면. 뭐 경남은행 이제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 손보겠다. 뭐 한 자리에서 머무는 고정직이 아니라 순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경남은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횡령 사건이. 그렇다면 은행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그 감사를 실시하든지 좀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을 텐데 은행이 너무 좀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자체도 방관하고 안일했다. 그런 대처가 이런 화를 만들었다. 기자님께서는 뭐 확인한 보도, 뭐 네. 대처 관련, 대책 관련한 뭐 보도 이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에 예.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실패했을 때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 법 개정 전이라서 이번 경남은행 사태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이 법부터 조금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이 아니라 또 끝이 아니라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계 횡령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민들도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나 또 무엇보다 내부 통제 이 부분도 분명 개선이 돼야 되겠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라디오는 광고를 듣고 와야 하고 또 TV 그리고 MK타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그리고 준비한 영상 갔다가 저희가 확인할 내용 아이템은 바로 태풍입니다. 오늘 사실 절기상 입추인데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뭔가 움직임도 느릿느릿하다고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관통 제대로 뚫고 들어오는 태풍이 참 처음이다 뭐 혹은 오랜만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이 소식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방송 전에 중대본에서는 태풍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가오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절기 입추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래님께서는 가을이 오는 게 아니고 카눈이 오네요 하셨는데 이 태풍이 참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지금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일 오전 낮 사이에 경남 해안을 통해서 내륙에 상륙하고 나서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10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네, 예. 이 카눈은 현재 강도 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은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을 말합니다. 예. 예상되는 상륙 지점은 이 사천 인근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카눈이 이제 거창이나 영동, 보은 등을 거친 뒤에 금요일인 11일 이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북한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북한 쪽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워낙 강풍 반경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 이 한반도 내륙에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내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10일에서 11일 사이로 전망이 됐습니다. 예. 이를 두고 기상청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 많은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초속 40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다가오는 수목금은 긴장하셔야겠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축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취소됐겠네요. 네, 우선 사천시가 20회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를 일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애초에 이 전어축제가 10일 개막식을 열 예정이었는데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10일 개막식을 취소했고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다면 뭐 축하 공연이나 노래 자랑 등도 중단하고 전어 행사는 뭐 할인 판매나 소빈 촉진 행사 등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경남도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태풍 예비특보 시에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고 도로의 하천변이나 뭐 둔치 주차장 등을 예. 사전에 미리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뭐 소방이나 경찰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서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 박한수 지사는 최근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북 예천 때도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도 수도권 철수하게 된 것이 바로 또 이 태풍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달 집중호우 때문에 이 피해가 아직 싹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12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였는데 지금 제6호 태풍 카눈까지 올라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비상인 상황입니다. 교수님,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지역은 지금 복구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지금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합니다. 예.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불가피한데 그래도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물난리 폭염으로 가뜩이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태풍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면 예. 그럼 이제 물가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게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조금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태풍이 불면 비바람이 거세지니까 행여나 농작물이 쓰러질까 싶어서 그 농민들께서 논밭으로 많이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라는 문자 발송 말고 직접 그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저 태풍에 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난재해가 늘 또 약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또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고 내일이 어찌 보면은 거의 오늘이 그렇죠. 예, 태풍 전야입니다. 예, 내일도 신속한 정보 기상청 연결해서 실시간 태풍 상황까지 내일 이 시간 또 전해드리길 약속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